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많은 분이 지금 시장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단독 독대 회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금 우리 증시에도 이런 속보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탄핵 정국으로 정말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에 다양한 시위가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윤혜림 대표님, 지금이라도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제 표결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식 시장의 악재가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저없이 계속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오전 중으로 이제 2,400선을 코스피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말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사실 가장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러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결국엔 우리가 시장에 어떤 호재가 있지 않더라도 불확실성만 해소가 됐을 때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주에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1차적으로 코스피를 한 2,360선까지는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제 내가 좀 주식을 많이 매수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현금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지금 현금을 좀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어서 내가 그럼 지금 좀 약간 이런 저가 매수 영역으로 매수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뭔가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뭔가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는 우리가 좀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죠.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나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전반적인 증시도 지금이 저가 매수 영역이 아닐까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겪고 있지만 저가 매수 영역은 더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걸 모두가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 이후에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힐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으로 다음 주를 예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추세를 만들어 놓으면서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좀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2,360선까지는 그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주말 이후 표결 이후에는 또 불확실성 해소라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불안하다 보니까 시국이 이렇게 불안정하다 보니 개인들의 투심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무려 4천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1,000억 원 넘게 지금 개인들이 투매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지금 장중에 코스닥 지수는 특히 낙폭 확대하면서 650선까지 무너졌고요.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을 바닥 코스닥 지수가 찍었다라고 봐도 괜찮은 것인지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다 줍줍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를 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저점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이력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매에 동참을 하면서 물량이 많이 나올 때 그 물량들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받아내거든요. 그런 경우가 저점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최저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가격대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장 초반에 거의 더 많이 밀렸었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3.96%까지 이제 코스닥이 많이 밀렸고 코스피도 많이 밀렸는데 당시에 이제 환율도 강하게 뛰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관련된 계엄령 이야기가 나왔을 때 환율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1,440원대가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1,425원, 1,429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정말 극단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이 환율 기준으로 어느 정도는 고점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서서히 돌려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저점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내가 지금 뭐 현금 비중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공격적으로 종목을 바꾼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방향성이 명확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포트를 정비하거나 이런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으니까 오늘은 좀 이제 코스닥이랑 코스피나 어느 정도는 저점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졌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주들만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 테마주 움직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카카오그룹주가 최근에 정치 테마와도 좀 엮여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주가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카카오를 비롯한 그룹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 저는 사실 AI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처음에는 가나 싶더니 요즘에 정치 테마로도 같이 엮이더라고요. 네, 이제 계엄령 처음 나오고 나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리스크가 많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뭐 오늘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근데 일단은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는 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엮여 있겠지만 그동안 카카오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도 그렇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지금 이제 2025년도에 대한 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엮여 있는 부분은 맞지만 기업의 가치를 놓고 본다라면,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등락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상향 관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최근에 주가 꾸준하게 상승 랠리 펼치다가 최근에는 약간 쉬어가고 있지만 오늘 카카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와 약간 엮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상향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 많이 빠질 때가 되돌아보면 기회였구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그런 비상경이 발령됐을 때 뭐 비트코인 가격도 충격적으로 급락했다가 다시금 올라왔잖아요. 그때가 기회였구나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혜림 대표님, 지금 기관들도 저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교체한다면 어떤 업종을 좀 유념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뭐 1년 내내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섣불리 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뭐 단타나 스윙 매매 이런 조금 좀 회전율이 빠른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12월은 조금 쉬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을 준비해서 지금 이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내가 분할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이제 조선, 전력기기 그리고 엔터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좀 압축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슈퍼사이클이 왔고 이제 트럼프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주가 강세 이후 최근 조금 조정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의 특성상 이 산업 주기가 길기 때문에 조선업은 특히나 우리가 좀 투자 시계열을 약간 길게 보고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며 조정이 다시 나올 수 있지만 뭐 업황 자체는 여전히 상승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년 포트에 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이제 조선 업종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또 호황기에 진입을 하면 이제 업황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조선업체가 뭐 3년 이상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서 뭐 대외 변수가 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사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 뭐 조선업 대장주, HD, 현대중공업 위주로 좀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쪽을 좀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변압기는 제가 어제 그냥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그냥 정말 그 이런 경제 관련 쇼츠가 아니었는데 뭐 우리나라 없으면 안 되는 것들 해가지고 변압기 관련 쇼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압기 초대형 변압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이제 한국과 독일인데 이제 독일은 납기를 안 지켜서 이 변압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칼같이 지키기 때문에 뭐 2년에 한 대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 사이클이 뭐 2030년까지는 계속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 전력기기도 초반에는 올해 초반에 좀 강세를 띄우고 다시 이제 조정에 들어갔다가 최근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이슈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을 필두로 주가가 좀 조용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런 업종들이 갈 때 변압기가 쉬었었던 만큼 다시 한번 내년에 조금 도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산일전기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두 섹터는 올해 그래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업군들을 좀 안전하게 모아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엔터주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엔터주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서 뭐 이제 이런 실적 상승을 이유로 이제 좀 잘 올라오고 있다가 사실 지금 계엄령 여파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조정이 나온다면은 조금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 계엄령 관련 이슈는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측면을 기반으로 충분히 엔터는 이제 바닥에서 상승을 하는 구간이라서 충분히 이 세 가지 섹터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선과 전력기기, 그중에서 변압기 짚어주셨고요. 엔터주까지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네. 어떤 업종 유망하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지금 제가 변압기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종목별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종목별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업종군들이 저도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만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드려왔었는데 사실 이번 주 초부터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대장 섹터들도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변압기 쪽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위를 매겨보기에는 지금 대다수의 업종군들이 밀렸기 때문에 좀 애매함이 있지만 가장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변압기 쪽. 그쪽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 하반 경직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버틸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확대가 돼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여기는 매수의 기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포지션은 변경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버텨보시면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는 무언가 윤곽이 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과거에 2016년도나 2004년도에도 어쨌든 이렇게 탄핵안이 나오고 나서 시장은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그때는 업종별로 대체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변압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매수 기회를 줄 만한 섹터는 어디일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 쪽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대장주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54,000원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3% 넘게 밀리면서 166,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그래도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반도체 종목들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를 일일천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 주도주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 뭔가 바닥을 딛고 올라오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반도체가 올라와야 코스피에 우리가 조금 코스피 상승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려나 뭐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어제 뭐 DI 뭐 테크윈 너무 좋은 흐름이 잘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기에 나쁘지 않은 위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풍파들이 지나가면 뭐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너무 코스피 코스닥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 뭐 빠르면 1월, 늦어도 2, 3월에는 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그때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뭐 반도체, 2차 전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들 뭐 이런 것들이 갈 텐데 일단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워낙 변동성이 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몇 달 내내 계속 이렇게 일일천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가 매수 기회다 뭐 길게 봤을 때 분할 매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기회비용을 지금 챙겨야 되는 시점인 것도 맞죠. 그래서 반도체를 매수를 한다면 뭐 내가 모아나가는 관점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좀 기회비용을 아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바닥을 다지고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졌을 때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주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2.79%, LG 에너지 솔루션이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주들이 그래도 잘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간밤 테슬라 주가가 좀 상승 마감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탄핵 정국이 지나간 이후에도 2차 전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이 그래도 잘 선방하고 네. 있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수요일에 이렇게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요일이나 그리고 어제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만들어가진 않거든요. 지금 선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 쪽에 대한 외국인들 순매수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율도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초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도 하방 경직을 좀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서부터 우상향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말에 어떤 내용이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거기서 2차 전지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빠지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소 흔들리고 있네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11월에 워낙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12월에는 뭐 금리 인하도 있고 생물보안법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참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추세를 다시 돌리기에는 역부족일까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조금만 더 올라와 주면 그래도 121선이 회복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빠진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많이들 빠졌죠.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정도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이번에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전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1선이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121선 찍고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1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매수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좀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매수할 수 있는 위치인데 만약에 여기서 121선을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잘라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가 1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제약바이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던 밸류업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금융주들이 피해주로 또 등극을 했습니다. 뭐 KB금융 이틀 동안 15% 넘게 빠졌고요. 신한지주도 빠지다가 지금 다시금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빨간불로 전환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어떤 정당이 맡아도 밸류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지금 좀 저가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이 어떠실까요?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이제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을 하고 지금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도 이 주주환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 변동성 장세에서 뭔가를 매수를 해야겠다. 그런데 조금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금융주가 빠져 있을 때 저는 분할 관점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JP모건의 의견을 보기도 하니까 정부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당분간은 힘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제 개별 기업들은 어쨌든 이 주주환원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금융주가 정말 지지부진한데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건 우리가 뭐 올해 처음 보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배당 대표 업종이기도 하고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 7월에 이제 자사주 소각 배당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단시간 안에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이제 그에 대한 차익 실현도 그렇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금융주에서 가장 대장주로 여겨졌던 KB금융이 지금 한 121선을 조금 지지를 해준다면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뭐 내 포트에서 한 10% 정도 비중으로 나눠서 가져가는 것도 조금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B금융 121선을 잘 지키는지 이 부분 유념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AI 소프트웨어와 또 경영권 분쟁 이슈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정말 시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지자 다시금 음봉 전환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뭐 이스트소프트도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그 외 많은 종목들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지수가 조금씩 낙폭을 회복하니까 일부 종목들은 다시금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S넷은 엔비디아 협업 관계가 부각받으면서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뭐 모비데이즈, 뭐 다른 종목, E8 같은 종목들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AI 소프트웨어주들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미국 증시는 AI 소프트웨어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조금 주가의 힘이 약해지나라고 해서 이렇게 또 단기 트레이딩으로 넘어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차피 이제 미국에서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번 달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맨 처음에 엔터주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이제 좀 놀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예전에는 엄청난 고점을 찍고 다들 바닥을 이제 다지고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종목 가리기,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단연 대장은 이제 이스트 소프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지금 시장의 특징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어쨌든 우리가 뭔가 주도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테마에 갔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내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특징주로 또 이스트 소프트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불안한 시장만큼이나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아연.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20% 넘게 급등하면서 240만 원대까지 돌파를 했고요. 지금은 또 8%대 급락하면서 18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정말 경영권 분쟁 이슈 붙은 종목들 롤러코스터급 이런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지금이라도 이런 경영권 이슈 또 종목 테마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라도 내가 올라타야 되나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고려 아연이 200만 원을 넘어갈 줄은 몰랐는데 시가총액이 5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7위로 좀 내려왔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하실 수가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의 범위를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자금이 많이 물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저점 라인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매수하지 못했던 우량했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매수할 만한 가격대를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너무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기에 그런 종목군들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경영권 분쟁은 좀 짧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참 많은 이슈들을 다뤄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